당장 이 집에서 나가! 노르웨이 오슬로 근교 백작 저택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200년 전통을 지켜온 가문의 가장이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칩니다. 내 허락도 없이 저택을 훼손했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쫓아낼 거야! 하지만 3주 후 이 남자는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르웨이 귀족 사회를 조용히 바꾼 한국 온돌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프 베르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근교에서 200년 된 저택을 지키며 살아온 68세 백작이죠.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3대째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저택은 2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어요. 본관은 30개의 방이 있는 거대한 건물인데 이곳은 박물관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끔 방문하죠. 하지만 우리 가족이 실제로 사는 곳은 별관입니다. 1920년대 증축한 10개 방짜리 건물이에요. 문제는 겨울입니다. 노르웨이 겨울은 혹독해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부지기수죠. 별관 난방비만 한 달에 4,500유로가 넘습니다. 하나로 6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견뎌온 방식이니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어머니입니다. 올해 92세이신 어머니는 심한 관절염을 앓고 계세요. 특히 겨울이면 통증이 심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십니다. 매년 겨울마다 병원 신세를 지시죠. 어머니는 평생을 이 저택에서 사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결혼하신 후 70년을 이곳에서 보내셨어요. 추운 겨울도 높은 난방비도 모두 감내하며 살아오셨죠. 그게 베르그 가문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오래된 벽난로, 높은 천장. 이 모든 게 우리 가문의 역사예요. 단 하나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3년 전 제 아들 에릭이 독일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했죠. 건축공학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동양인이 들어온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에릭이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가문의 전통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3년 수지는 조용한 며느리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예의도 바르죠. 어머니께도 잘 대해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를 최소화했고 그녀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1월부터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죠. 어머니의 상태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식사도 자주 거르셨습니다. 저는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 겨울이니까요. 2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견뎌온 추위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매일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오늘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베르그 가문의 가장으로서 200년 전통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건강. 저는 이 둘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제 완고함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었는지를요. 12월 중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욕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에릭과 수진도 뒤따라왔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를 복도로 불러내더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관절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요. 추운 환경이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번 겨울을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 이제는 위협으로 느껴졌죠.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차를 놓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아버님, 할머니를 위해 온도를 한 번만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90세 노인들도 바닥 난방 덕분에 겨울을 건강하게 지낸다고 관절염 환자들에게 특히 좋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진, 지금 어머니가 위독한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동양 기술로 우리 가문을 바꾸자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만해. 나가줘.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다음 날 아침, 에릭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도 하기 전이었죠.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설치하면 할머니 건강이 좋아질 수 있어요. 수진이 자료도 준비했어요. 유럽에서도 바닥 난방을 쓰는 집들이 늘고 있대요. 저는 에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릭, 너는 베르그 가문의 아들이야. 우리가 200년 동안 무엇을 지켜왔는지 알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한다. 더 좋은 난방 장치를 들여오든지 할 거야. 하지만 한국 기술은 안 돼. 에릭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 방에 들어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 중얼거리셨어요. 춥다고, 너무 춥다고. 저는 난방을 최대로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4,500유로였던 난방비가 6,000유로로 올랐지만 어머니 방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12월 말, 저는 스톡홀름 건축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전통 건축 보존에 관한 강연 요청이었어요. 2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은데 출장을 가도 될까? 하지만 이건 제가 1년 전부터 준비한 발표였어요. 노르웨이 귀족 건축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겠냐고. 에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더군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2주 동안 스톡홀름에 다녀올게요. 에릭이 잘 모실 겁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올라프, 너무 고집 부리지 마라. 수진이가 좋은 아이야.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에릭과 수진이 배웅 나왔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 그리고 저는 특히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마. 200년 된 이 저택은 한치도 바꿀 수 없어. 알겠나?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봤어요. 별관 2층 어머니 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스톡홀름에 있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에릭에게서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떠난 다음 날 수진이 에릭을 서재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시아버님이 2주 동안 안 계시니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말했답니다. 에릭은 당연히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우리 둘 다 쫓겨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수진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답니다. 할머니를 더 이상 고통받게 둘 수 없다고 했어요. 에릭이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고 수진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수진은 자신의 저축 8천 유로를 쓰기로 했고 이미 독일에 사는 한국인 온돌 기술자들을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건축공학을 공부했던 수진답게 준비가 철저했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김 기술자에게 연락했을 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200년 된 건물이면 바닥 구조가 약할 수 있다고 최소 1만 5천 유로는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에릭은 자신의 연구비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빚을 지지 않았는데 제 아들이 처음으로 그 전통을 깬 거죠. 이틀 후 김 기술자와 박 기술자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저택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지는 할머니를 친척댁에 2주간 모시기로 했답니다. 공사 첫날 200년 된 할머니 방 나무 바닥이 제거되었어요. 바닥이 거치자 모두가 충격받았답니다. 곰팡이가 가득했고 나무 기둥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거든요. 김 기술자가 말했답니다. 구조 보강부터 해야 한다고 비용이 2만 유로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죠. 공사 3일째 이웃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고 오슬로 시청 건축과 담당자까지 나왔답니다. 수진이 침착하게 내부 난방 시스템만 교체한다고 설명했고 다행히 경고만 받고 넘어갔어요.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에릭의 말로는 수진이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군요. 제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지 두려웠던 거겠죠. 공사 7일째 단열재 시공이 끝나고 온돌 파이프 설치가 시작되었답니다. 바닥 전체에 촘촘하게 배치되는 파이프들. 에릭이 보여준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정교한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공사 10일째 보일러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온돌과 기존 난방을 연결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현지 배관 기술자까지 고용해야 했답니다. 수진의 저축은 바닥났고 에릭의 대출금도 거의 다 썼답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바닥을 다 뜯어놓았으니까요. 공사 12일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타일 마감 작업이 진행되고 보일러 연결만 남았다고 해요. 제가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죠. 마지막 날 밤 공사가 완료되었답니다. 김 기술자가 보일러를 시운전하고 30분 후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과 에릭은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답니다.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고 해요. 수진은 그 자리에서 울었답니다. 2주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에릭이 달력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답니다. 제가 내일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과 에릭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감동까지. 스톡홀름에서 돌아온 날은 1월 초였습니다. 오후 4시쯤 저택에 도착했어요. 현관에 에릭과 수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긴 여행으로 피곤했던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서재로 가려는데 에릭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방을 수리했다고 온도를 설치했다고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돌.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한국 난방 시스템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200년 전통을 어떻게 할 거냐고 화를 냈어요.
별관 2층으로 올라가 어머니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죠. 겨울에 평소라면 이불 속에 계셨을 시간이었어요.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200년 된 나무 바닥은 사라지고 타일이 깔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수진이가 해준 거라고, 이제 무릎도 안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당장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께서 건강해지셨다고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르그 가문 200년 역사를 한국 여자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소리쳤죠. 에릭이 자기가 결정한 거라고 나섰지만 저는 서재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 있었어요. 밤 10시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겨울 저녁에 어머니가 방을 나오시는 건 거의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고통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던 일들, 겨울마다 죽고 싶었던 순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하셨죠. 수진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다고 전통이 뭐가 중요하냐고, 어머니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집은 나중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진정된 상태로 식사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식사 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난방비 청구서를 펼쳤어요. 2,700유로. 작년 같은 시기는 4,500유로였습니다. 거의 40%나 줄어든 겁니다. 저는 에릭을 불러 물었습니다. 에릭은 온돌이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워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라디에이터처럼 공기만 데우는 게 아니라 복사열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럽고 고른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창가로 걸어가 봤습니다. 평소라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곳인데 똑같이 따뜻했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200년 된 나무 바닥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위화감이 없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게 뭐였을까요? 200년 전통? 그게 정말 어머니의 건강보다 중요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수진을 쳐다보며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에도 설치 가능하냐고. 수진은 제 질문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일 동안 침묵만 지키던 제가 갑자기 다른 방 설치를 물었으니까요. 저는 에릭과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밤새 작성한 메모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 변화, 난방비 절감액, 온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자료들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200년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릭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별관 거주 공간 전체에 온도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수진은 독일 기술자들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이틀 후, 김 기술자가 다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30년 경력의 온돌 전문가였습니다. 별관 거주 공간은 10개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방 하나에 2만 유로가 들었으니 단순 계산으로는 20만 유로가 필요했죠. 저는 그 금액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김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대규모로 하면 효율이 높아진다고요. 보일러를 공유하고 배관을 통합하면 약 12만 유로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관절이 너무 아파서 바닥에 앉는 걸 피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별관 전체 온돌 설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니는 개인 재산이 있으셨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투자 자금이었죠. 어머니는 그 돈으로 공사비를 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이건 어머니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평생 쓰지 못한 돈을 이제라도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8만 유로를 지원하시고 저는 나머지 4만 유로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공사는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완료하려면 서둘러야 했죠. 이번에는 한국에서 기술자 4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바닥 아래로 정교하게 배치되는 파이프들, 단열재의 과학적 설치, 보일러 시스템의 통합. 저는 건축 역사학자였지만 이런 현대 기술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김 기술자는 제게 온돌의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 2000년 넘게 사용된 난방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구들장을 데웠고 지금은 보일러와 파이프로 발전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전통이구나. 2000년 동안 진화하며 이어져 온 전통. 우리 저택의 200년 역사처럼. 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별관 2층 바닥 하중이 약해서 추가 보강이 필요했어요. 비용이 1만 5천 유로 더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연구 자금에서 그 돈을 댔습니다. 에릭이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 이번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공사 2개월째 이웃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 저택의 남작이 방문했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난방비가 40% 절감되고 어머니의 관절염이 좋아졌다고 했죠. 남작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자기 저택도 겨울마다 난방비 문제로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4월 말 드디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개월이 걸렸어요. 별관 거주 공간 10개 방 전체에 온돌이 깔렸습니다. 시운 전날 저는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에릭, 수진, 어머니, 그리고 멀리 살던 딸 잉그리드도 초대했어요. 김 기술자가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30분 후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기다렸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바닥이 미지근해졌어요. 5분 더 기다리자 온기가 느껴졌죠. 30분 후 거실 전체가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딸 잉그리드가 감탄했어요. 자기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바닥 구석구석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한다고 신기해했죠. 저는 별관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침실, 서재, 복도,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이 균일하게 따뜻했어요. 20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추위에 떨던 겨울. 이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저는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다고 편견 때문에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진정한 우리 가족이라고. 베르그 가문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사람으로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날이라고 적었어요. 진정한 전통은 과거를 박제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진화하는 것이다. 5월 첫째 주 옆 저택의 남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인과 함께였죠.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작 부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고 싶다고 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남작 부인은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더니 감탄했어요. 5월인데도 아침 기온이 낮은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남작이 물었습니다.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말 난방비가 줄어드는지.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10개 방에 13만 5천 유로가 들었고 3개월이 걸렸으며 난방비는 40% 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작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 사는 부유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새로 지은 현대식 저택에 살았는데 겨울 난방비가 월 8천 유로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저택을 구석구석 보여줬습니다. 온돌이 깔린 방들, 보일러실, 에너지 효율 그래프까지. 그는 특히 에너지 효율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업가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자기 저택에도 온도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에게 김 기술자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슬로 귀족 사교계에서 베르그 저택의 한국 난방 시스템이 화제가 되었어요. 6월 중순, 저는 놀라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슬로 건축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예요. 주제는 전통 건축과 현대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평생 반대했던 것을 이제 와서 강연한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에릭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수진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온돌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의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철학을 가졌다고 했어요. 온돌은 그 철학의 핵심이었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했던 노르웨이 전통 건축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자연 속에서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동양이든 서양이든 본질은 같았습니다. 7월 15일, 강연 당일이었습니다. 오슬로 건축학회 대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건축가, 교수, 귀족,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200년 전통을 명분으로 가족의 고통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한국인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구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건강 변화를 말할 때 몇몇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데이터도 보여줬습니다. 난방비 절감 그래프, 에너지 효율 비교, 온돌의 과학적 원리. 건축가들은 특히 기술적 부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설치 비용, 유지 관리, 오래된 건물에 적용 가능한지, 노르웨이 기후에 맞는지. 저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했어요. 강연 후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저택 소유주들이 온돌 설치를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건축회사 대표 3명은 수진과 상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상담하고 싶어 한다고. 수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할머니를 위해 한 일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노르웨이의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라고. 수진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8월, 수진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어로 따뜻한 집이라는 뜻이었죠. 에릭이 경영을 도왔고 저는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 기술자와 그의 팀은 기술 파트너가 되었어요. 첫 고객은 강연을 들었던 남작이었습니다. 그의 저택에 온돌이 설치되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9월까지 5건의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수진의 회사는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00년 된 저택들, 현대식 빌라들, 심지어 아파트까지.
온돌은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겨울이 기다려졌습니다. 추위가 두렵지 않았거든요. 우리 저택은 포근했고 어머니는 건강하셨으며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재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은 채로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겨울 아침에 맨발로 서재에 서 있다니. 어머니는 지금 93세입니다. 작년 겨울을 무사히 넘기셨을 뿐 아니라 건강이 놀랍도록 좋아지셨어요. 주치의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30년간 악화일로였던 관절염이 호전되다니 의학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저택 정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예요. 지팡이도 필요 없으세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수진의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2명으로 늘었고 오슬로뿐 아니라 베르겐, 트론헤임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완공된 프로젝트는 23건입니다. 귀족 저택 8곳, 현대식 빌라 10곳, 아파트 리모델링 5건. 대기 중인 계약도 15건이나 돼요. 노르웨이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주요 일간지에서 수진을 인터뷰했어요. 제목은 한국 며느리가 노르웨이 겨울을 바꾸다였습니다. 기사에는 우리 가족 이야기가 실렸어요. 완고한 시아버지, 목숨을 건 며느리의 결단,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 기사가 나간 후 수진의 회사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릭도 바쁩니다. 그는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회사 경영을 돕고 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 분석과 환경 영향 평가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죠. 에릭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 온도를 설치한 23개 건물의 평균 난방비 절감률이 38%더군요. 연간 총 절감액은 45만 유로. 탄소 배출량도 40% 감소했어요. 노르웨이 정부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환경 난방 시스템 보급 사업을 검토 중인데 수진의 회사와 협력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수진과 에릭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일이 이제는 노르웨이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지난 12월 저는 또 다른 초대를 받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건축 심포지엄이었어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건축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주제는 전통과 혁신의 공존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저를 기조 연설자로 초청했어요. 베르그 저택 사례가 완벽한 모범 사례라고 하더군요. 코펜하겐에서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요. 제 오만함,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이 겪은 고통까지. 청중들은 숙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덴마크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자기도 전통을 명분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다고, 제 강연을 듣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오늘은 어머니의 93세 생신입니다. 저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 수진의 고객들, 김기술자팀까지 초대했습니다. 지금 거실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두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파티 내내 웃고 계세요. 바닥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에 바닥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조금 전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수진에게 감사하다고, 그녀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노르웨이 전체의 따뜻함을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에릭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가족은 화목하며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69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3년 전 제가 냉대했던 한국 며느리. 이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수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고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변화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가문을 이어가는 진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오늘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별관을 나섰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요. 맨발로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돌아봤어요. 1층부터 2층까지 10개 방 모두. 모든 바닥이 따뜻합니다. 균일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발바닥을 감싸주죠. 2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추위에 떨던 이 저택이 이제는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평화로운 얼굴이십니다. 이불을 끌어안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계시죠. 예전에는 추워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주무셨는데 창밖을 봅니다. 오슬로의 아침입니다.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겨울 아침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원고가 있어요. 제목은 전통의 진화베르그 저택 이야기입니다. 출판사에서 제안했습니다. 제 강연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원고는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고집스러웠는지, 수진이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어요. 출판사는 5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저택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200년 된 외관과 따뜻한 내부의 대비를 보여주는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따뜻한 바닥에 발을 딛고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이 순간을. 아침 8시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십니다. 혼자 힘으로요. 지팡이 없이 걸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93세의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시다니. 어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정원을 바라보시죠. 눈 덮인 정원이지만 어머니 표정은 평화롭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에릭과 수진이 내려와요. 수진은 요즘 더 바쁩니다. 계약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느라 정신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에릭은 다음 주 학회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주거 환경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어머니를 케이스 스터디로 다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식사 중에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저는 난방비 청구서를 펼쳐봅니다.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2,650유로. 작년보다 50유로 더 줄었습니다. 3월인데도 여전히 추운 날씨 때문에 난방을 많이 사용했는데도요. 온돌의 효율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후에 방문객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건축가예요. 베를린에 있는 19세기 저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온돌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저택을 구석구석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수진이 설명하고 저는 사용자 경험을 이야기해요. 1년 반 동안 실제로 살아본 경험을요. 독일 건축가는 감탄합니다. 19세기 건물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고 하더군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수진의 회사와 계약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서재에 앉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어요. 에필로그입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전통과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200년 가문의 자부심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전통은 무의미합니다. 진정한 전통은 과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진화하는 거예요. 한국 며느리 수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온돌 기술만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편견을 버리는 지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69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베르그 가문은 2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200년을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요. 과거를 존중하되 미래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봅니다. 밤이 되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겨울밤입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에릭, 수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맨발로 거실로 향합니다.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겨울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겨울.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가능했습니다. 68세 노르웨이 백작 올라프의 따뜻한 변화, 어떠셨나요? 한국 며느리 수진이 전한 2000년. 온돌의 지혜가 200년 전통을 지키던 저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집도 편견도 사랑 앞에서는 녹아내린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전통의 의미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